반갑습니다. 데이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한양 디지텍 주주 여러분들. 저는 데이업에서 반도체 전문으로 멘토를 해드리고 있는 류민이라고 합니다. 금일 이 FOMC에서 금리를 발표하고 나서 이 엔비디아도 거의 8% 가까이 빠지면서 급락했다가 다시 이제 조금 회복하면서 올라가는 듯 싶었으나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우리나라 장도 오늘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근로자의 날이라서 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글로벌적으로 좀 악재가 좀 있죠. 악재 관련해서 좀 짚어드리면서 이 세리메이 이 5월에는 팔고 떠나라라는 이 월가의 격언이 있죠. 그 격언이 사실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가 싶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적인 어떤 여파가 있겠습니다. 그런 글로벌적인 이슈 좀 체크해드리면서 그래도 한양 디지텍은 사실 SK 신공장, SK 하이닉스가 짓고 있는 신공장에 어떤 DRAM 수요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서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면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 볼 텐데요. 그러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부터 해주시면 좋겠죠. 금일 FOMC에서 새벽 3시쯤에 5.5%로 금리를 동결시켰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동결되면서 어떤 유가에서 조금 독특한 반응이 나타났죠. 보시게 되면 이게 4월 29일자 유가 변동표인데, 뭐 오늘 유가 변동표도 물론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 주된 내용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내용이라서 가지고 와봤고요. 좀 살펴보시면은 29일자에 유가가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협상과 미 금리 동결 전망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88.90, 이 두바이유는 0.09가 떨어지고 브렌트유는 0.1 정도 감소하고요. WTI는 1.2 정도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영구 휴전을 협상한다는 내용의 휴전 협상안을 제시를 했는데 하마스 측이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완화되는 그런 조치가 좀 이루어지면서 금리가 인상되지 않은 부분도 좀 가미되어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유가 가격을 보여드리면은 아까 WTI 유가가 2.2% 정도 감소를 했었는데 4월 29일자에 82.63이었죠. 그런데 오늘 날짜로 지금 현재 79.56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좀 감소하는 추세로 좀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가 하락하게 되니까 이제 환율도 조금 어느 정도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해보고요. 원자재 가격도 어느 정도 조금 상승 방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다만 이 FOMC에서 이 CPI 지수 말고 또 좀 비중 높게 참조한다는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 PCE 지수죠. 예측이 2.6%였는데 좀 더 상승해서 상해에서 2.7%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많이 사그러들었죠. 오히려 상승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나왔는데요. 50.3에서 4월 달에 49.2로 감소를 했거든요. 이 4월 달에는 좀 경기가 좋지 못하겠다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3월에 50.3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인데요. 보시면은 3월 달에 51.4를 기록하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3월에 어느 정도 반도체 수출이 조금 상승했었고요. 그런데 4월에는 49.1로 감소를 했죠. 이렇다 보니까 4월에는 조금 수출이 3월보다 좀 못하겠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수출량을 통계적으로 나온 것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제조업의 이 산업 동향을 수치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제조업의 생산이 3월 달에 반도체에서 30.3%가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한 이 출하량이 반도체 업종에서 전월 대비해서는 11.1% 증가했다고 하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반도체 업종이 출하량이 16.7%나 증가를 하면서 이 재고량의 감소폭을 보시면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반도체에서 19.1%나 이제 재고량이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3월 달에 아까 보셨다시피 구매자 지수도 좀 높았죠. 또 신규 주문 건수도 높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데 4월 달에 좀 좋지 못하면서 셀인 메이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5월 달에는 이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마다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지수랑 반도체 ETF를 자꾸 보여드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또 드린다면은 제 세미컨덕터 ETF라고 해서 반도체 ETF인데 이게 나스닥에 올라가 있는 거고 25개 업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TF에. 그리고 뒤에 보라색 차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요. 두 개의 지표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만 보셔도 되긴 합니다. 이 25개 ETF, 저는 이 일봉 차트를 자주 보는데요. 우선 이제 지난주에는 좀 기술적 반등으로 괜찮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맨 위에서 아래 꼬리 망치 일봉이 나왔는데요. 망치 일봉 차트가 나오면서 상승폭도 많이 줄었죠. 상승폭도 줄고 상승 각도도 이렇게 기울기가 낮아지면서 여기에 저항대에 터치를 하면서 저항대에 맞으면서 이렇게 반대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요일 수요일 해서 개파락 뜨면서 좀 음봉을 보이고 있고 또 여기 거래량도 어제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들어오면서 낙폭을 좀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게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지금 특이하게 삼성 소부장은 조금 잘 나오는데 이 지금 주가가 잘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소 좋지 못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세리메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는 좀 조정을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밸류에이션 고평가 이유도 있었고, 여기에 이 부분에서 지금 전쟁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ISM 지수 또한 좋지 못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계속해서 이제 조정 기간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한양 디지텍이 D램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죠. 그리고 하이닉스양 이 매출액을 내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뭐 미국 인디애나주에 5조 3천억을 투자해서 28년도부터 공장을 가동한다고 하고요. 국내에도 120조 원을 투자해서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에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정부의 3자 공동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어떤 장비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이게 27년에 완공이 되어서 본격적으로는 30년부터 이렇게 소부장 업체들이 거기에 입점을 해서 30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매출 상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청주에 올해 뭐 D램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하죠. 그에 따라서 11월부터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 매출액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D램 생산 공장이니까 아무래도 한양 디지텍의 D램 모듈 생산하는 것들이 일부 좀 영향을 받겠죠.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한양 디지텍의 이 낙폭과대에 대한 어떤 방어, 이런 이제 실적에 대한 좀 기대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차트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습니다. 양봉보다는 좀 크기가 작게 이렇게 장이 마감하기 전에 이렇게 좀 끌어올려져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인 시황 자체, 글로벌 시황 자체는 좋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구매자 지수 이런 것들도 안 좋고요. 지표가 좋지 못하고 금리 동결되면서 여전히 이 우리 수출 기업이라든지 뭐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에 별로 좋지 않은 지표들이 자꾸 이제 발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음봉을 그렸는데 거래량도 꽤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밴드 상단부죠. 밴드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진입하는 건 어렵죠. 진입하는 건 어려운데, 다만 그 앞으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슈들이 조금 혼재돼 있죠. 호재와 악재가 다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요. 계속해서 이제 좀 조정을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아무래도 이 반도체 ETF부터가 지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전반적으로도 조정을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또 새로운 이슈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